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죠.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후보자가 제주 지역을 찾아서 지지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최근에 사법적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를 향해서 그렇다는 거죠. 저도 인간이라 가끔 지치기도 한다. 가끔씩은 전쟁터에 끌려 나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왔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어제 넘어갔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까지는 사법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거는 지금 집권당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프레임에 사실은 그 민주당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서글프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지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정치적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면을 바꿔서 약간은 감성적인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에 막바지 국면 내지는 본격화 국면에 이르는 자기 관련한 수사, 이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게 제 분석인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최근에 보시죠. 이런 겁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경기 남부경찰청이 8월 중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죠. 8월 중순에 일단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7급 공무원 제보자, 그 다음에 그저께 배소연 씨 5급 공무원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서 조사했는데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8월 중순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벌써 한두 달 전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이미 조사를 했다고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서 취재를 못했을 뿐이지. 근데 확인된 거는 어제와 그저께 조사를 했다. 그러면 8월 중순에 과연 그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40대 참고인이라는 사람 배소연 씨하고 동거했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과 관련해서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 30일이죠? 7월 30일이죠. 며칠 전에 해명을 했는데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과 경찰이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셨다. 그게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쭉 이제 언론 매체에서 하다 보니까 관련 정도가 아니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드러나서 우선 이 사람은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을 하는데요. 처음에 자기 개인 카드를 빌려준 사람입니다. 배소연 씨한테. 그리고 나서 이 개인 카드를 나중에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횡령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경기도 돈입니다.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의원이었죠. 그런데 자기랑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드러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JTBC가 보도를 했죠. 이재명 후보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자기네들이 보고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김혜경 운전기사 1,500만 원, 1,500 몇십만 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줬다 이거죠.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김혜경 운전기사, 그러니까 배우자 운전기사, 괄호하고 김현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배우자 운전기사가 바로 이 김현욱 씨죠. 그 사람이 바로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의 운전기사를 했다고 자기가 보고해놓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인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말이 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김혜경 씨 운전기사가 아니고 김혜경 씨의 배우자 팀의 선행 차량 운전기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행 차량이라는 게 앞서가는 차량이라는 거죠. 이 의미를 봤더니 이거는 아마 이제 어디 일정을 이제 소화하려면
사전에 답사하고 아마 이런 차량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어디를 선거운동 같은 거 할 때 답사하는 차량 운전기사가 따로 있고 실제 가는 운전기사가 따로 있나? 운전기사가 2명인가? 차량도 2대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의문에 또 이재명 캠프 측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서부터도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미 소환 조사를 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8월 중순에 뭐 일단락 찍겠다고 했으면 이제 이번 주말에 또 한 번 아마 부를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보면 아마 이재명 의원, 그 경기도 회계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의원은 아마 안 부르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오늘 또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피의자로 전환될 사람도 아니다, 핵심 참고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소식은 이 사람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로 전환될 사람도 아니고 핵심 참고인도 아닌데 이 사람 휴대전화를 왜 포렌식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죠. 경찰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우왕좌왕하는 경찰에다가도 지금 이재명 의원은 제대로 대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워낙 거짓 해명을 해놓은 것이 맞는데 그게 충돌하니까. 이재명 의원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죠. 휴대전화도 성남시장 당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납한 휴대전화가 행방이 묘연하기도 하고, 경기도 성남시의 공무원들의 이메일 이것도 정기적으로 삭제하고, 뭐 이런 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치밀한 사람인데 이게 왜 이렇게 수사가 본격화되고 막바지 국면에 오니까 본인이 이제 이 막 돌려막기를 했는데 여기저기 펑크가 나는 겁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 그건 역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방어하다 보니까 진실은 여기 있는데, 그동안에 이재명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거짓의 성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거짓의 성을 본인이 쌓아놓은 성에 곳곳에 지금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을 다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고 아무리 치밀한 사람도 그 구멍을 다 메울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허점이 생기고, 언론 취재, 또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본인 표현대로 모든 방향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본인이 해놓은 이 여러 가지 철벽 방어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다 뚫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거짓말 해놓은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선이 한 10개쯤 되니까 어려운 거죠.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9월달, 10월달에 대장동 건만 해도 유동규 씨와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대장동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백현동 나오지, 성남FC 나오지, 변호사비 대납, 뭐 그다음에 장남 뭐 성매매 의혹, 뭐 그다음에 지혜치 합숙소, 이런 것들, 법인카드 유용, 이렇게 나오니까 이 수많은 전선에서 싸우려니까 전력이 분산되고 본인의 관심이 자꾸 흩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막으면 이쪽에서 터지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안 했다면 뭐 그다지 지칠 거 없죠. 저는 이 많은 의혹들 중에 뭐 몇 가지 정도는 그냥 억측에 의한 의혹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해명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해명이 틀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법인카드 횡령, 이건 뭐 사실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문제도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허가를 받았던 시점하고 그 사람들이 후원한 시점하고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 대담하게 한 거죠. 이런 부분, 백현동 거기에서 얼마나 돈을 먹었는지, 대장동 이런 것도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거기에 수많은 청탁,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이런 것들은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그런 거를 동시다발로 방어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다 하는 개념이 성립을 하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GH합숙소 문제도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GH합숙소라는 거 아닙니까? 경기주택도시개발공사. GH합숙소니까 거기에 사장은 이재명 의원과 민변 활동을 같이 했던 변호사 출신의 이현옥 씨였고,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그만뒀습니다만은, 그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재명 의원 분당구 순회동 바로 옆집, 거기다가 GH합숙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김혜경 씨가 먹었다는 소고기 안심 4팩, 샌드위치 30인분, 초밥 10인분, 그걸 김혜경 씨, 이재명 의원 자택에서 어떻게 다 먹었을까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GH합숙소로 갔을 것이다. 그러면 GH합숙소에 왜 이재명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다 날랐을까?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경선이나 선거사무소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게 맞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의원은 자기 옆집에 그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GH에서도 그 옆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해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바로 그 문제의 배소연 씨가, 법인카드 횡령의 집행자인 그 배소연 씨가 이 GH합숙소를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을 때 배소연 씨가 내놨다는 거죠. 그럼 이 또한 꼬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재명 의원, 김혜경 씨는 전혀 몰랐는데, 아니 그런데 GH합숙소도 전혀 몰랐고, 그런데 왜 그걸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거는 배소연 씨가 내놨느냐? 배소연 씨는 GH합숙소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아무 관련이 없죠. 배소연 씨는 김혜경 씨 수발드는 경기도의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불법이지만, 왜냐하면 도지사 부인을 수발드는 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배소연 씨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배소연 씨가 내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GH합숙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배소연 씨 또는 김혜경 씨 아니냐. 그러면 법인카드 횡령 부분과 또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또 뭐라고 해명을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것도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니까 이것도 또 그동안에 이재명 의원이 거짓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다른 거짓말을 얘기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더 지치게 생겼죠. 또 하나, 쌍방울 그룹이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의 주변 사람들을 다 사회이사니 감사니 이런 거로 취직시켰던 사람입니다. 제가 7명까지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쌍방울 임원이 중에서 수사관 출신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어저께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건 또 왜 됐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쌍방울의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 기밀을 빼냈는데 그걸 빼준 수사관입니다. 이 사람이 긴급 체포를 했고요. 5월 말에 그 수사 기밀을 빼냈는데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 실질적인 오너라고 하죠. 이 사람이 6월 초에 해외로 나갑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5월 말에 빼낸 수사 기밀을 봤더니 이거 내가 여기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래서 6월 말에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수사기밀로 긴급 체포, 이것도 이재명 의원을 지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뭔가 모습을 수면 위로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거짓말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범죄 혐의의 상세한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있고 이 진실을 계속 호도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산처럼 쌓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악의가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허점이 생기고 수사 결과 허점이 생기고 취재 결과 허점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에 관련해서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친문재인 정권 검찰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이익,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도 있었죠.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이 부분에 관해서 배임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 외에 화천대유의 그 대장동과 관련한 5블록, 대장동이 13개 블록인데 화천대유에 관련한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떼줍니다. 이것 때문에 화천대유가 4천억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챙겼죠. 그게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화천대유에 이걸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토지를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결재한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게 똑 떨어지는 배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머리 아플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수많은 거에 하나씩 대처해 왔을 때는 그 이재명 의원의 치밀한 머리가 다 계산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이렇게 반격하면 내가 이렇게 막으면 되겠다 해왔는데 지금은 수사 막바지죠. 막 결과물이 튀어나올 때입니다. 지혜취합숙소 문제도 조만간 1차 결론을 내겠다. 이게 경찰의 설명이고 보면 결국은 가장 빨리 나올 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고 그 다음에 지혜취합숙소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이 이제 하나둘씩 전부 드러날 텐데 그럼 본인도 조사받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게 막 헝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여러 개가 이제 구체적으로 팩트 파인딩, 사실관계를 막 따져 들어가고 이재명 의원, 김혜경 씨한테 막 추궁하기 시작하니까 꼬이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칠 수밖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해왔는데 이제는 정면 대응보다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만은 적어도 감성적 대응을 하는 거죠. 내가 범죄 혐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방면으로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그걸로 나를 공격하는 거다. 이런 감성적인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감성적인 호소 먹힐까요? 이재명 의원 핵심 지지자한테는 먹히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나 많은 수의 다수 좀 건전한 민주당원들한테는 먹히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감성적 접근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의원이 왜 가끔 지치기도 한다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